Such thinking is based on something called a stereotype. 스테레오타입이라 불리워지는 무언가에 기초를 두고 있다. cold는 문장의 동사가 아닙니다. 100% 동사는 비동사가 바로 100% 동사죠. cold는 동사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라면 능동의 의미가 돼서 무언가가 스테레오타입을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무언가란 something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했을 때는 pp, 과거분사입니다. 해석해보면 그러한 생각은 스테레오타입, 즉 고정관념이라 불리워지는 무언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동사에 ed가 붙은 형태는 문장에서 과거가 될 수도 있고 과거 완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put이란 동사는 put, 현재와 과거, 과거분사가 같게 생겼죠. make, made는 make와 made를 헷갈릴 일은 없어. 하지만 made와 made의 과거인지 과거분사인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동사의 과거로 쓰여졌다면 이 부분은 능동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워낙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pp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이 pp라는 녀석이 쓰여지면 과거가 능동이었던 것에 비해서 과거 완료는 그렇죠. 수동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정말 문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적용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예시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뒤에 있었는데 우리 집 개가 이걸 먹어버렸어. The car made로 끝났어.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made는 과거로 능동인가? The car는 made는 과거 완료로 수동인가? 선생님,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쓰면 어떡해요? A strange noise. 우리 양카라 그래요. 자동차 중에서 양아치 같은 자동차 빠라바라바라방 가는 거 뒤에 머플러 개조해서 빵빵빵빵 근데 조그만 차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the car made a strange noise. 그 자동차가 이상한 소음을 만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 녀석은 뭘까요? 그렇죠. 문장의 동사의 과거 능동인 것입니다. 같은 문장을 한번 더 써볼까요? The car made까지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in Germany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독일에서 만들었을까요? 자동차가 독일에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만들어졌다죠. 무슨 말? 수동 pp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문장은 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왜냐? 이 다음에 진짜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 동사 was 나오면서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거지. 즉 무슨 뜻이냐? 여기 나와 있는 동사의 과거가 능동이었다면 이 자리는 본동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사의 id가 과거 완료로 쓰여졌다면 수동의 의미가 되면서 동사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The boys gathered teachers. The boys gathered by teachers were excited. 자, gather라는 동사는 모으다라는 동사인데요. 앞에 있는 문장은 소년들이 선생님들을 모았다입니다. 뒤에 있는 문장은 The boys gathered by. 선생님에 의해서 모여진 아이들은 흥분했다 라는 표현인 거죠. 왜 흥분했는지 모르겠어요. 혼날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한따까리 할 게 진짜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구조도 여기까지 선생님이 딱 보면은 The boys gathered는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앞에 있는 거는 문장의 동사가 되고 얘는 동사가 아닌 pp가 되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보이스를 꾸며주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여기 적은 대로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The boys gathers. 이 안에 있는 건 수동이었나요? 아, 좀 애매하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고 어떻게 수동인지 아냐는 거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하나의 판별식이 더 있습니다. 자, 판별식을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과거로 나오는 경우에는 동사의 성격에 맞춰서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등장한다고요? 목적어나 보어입니다. 즉 자동사라면 보어가 나오거나 타동사라면 목적어 나온다는 것이죠. gather라는 동사는 모으다입니다. 을을이 궁금한 타동사. 그러면 목적어 있는가? s가 붙었네요. 명사, 목적어인 것이죠. 그래서 능동의 구조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래에 있는 녀석은 by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by teachers. 선생님에 의해서 모아진 학생들. 얘는 수동일 테니 동사가 아니라 그랬죠? 그 뒤에 있는 100% 동사, 비동사가 등장한 거야. 근데 이 녀석은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이유는 by라는 전치사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동인 경우, 과거 완료인 경우에는 빈번하게 전치사구가 동반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전치사라는 것은 by나 in이나 on이라는 녀석들이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작은 단어들이에요. 그 단어들이랑 함께 나오게 되면 그러면 수동의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자, 그럼 교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수동과 수동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문법에서 무조건 나오는 영역이고요. 특히나 cold 같은 동사는 call이라는 동사가 타동사로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something이 능동으로 무언가가 stereotype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라고 불리워진 것이죠. 그 이유는 call이란 동사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은 수동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왜 수동인지는 자세하게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좀 더 갈게요. stereotype이라 알려지는 무언가에 기초되어졌다. cold가 동사가 또 다른 안 되는 이유는 앞에 있는 is based on 이라는 동사 때문에 그렇죠. 문장의 동사는 최소한 한 개씩 돼야 된다. 그렇다면 이 녀석, cold라는 녀석은 앞에 있는 is based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동사가 아니다. 다음 갑니다. Stereotype is a fixed idea that many people have about a certain type of person or thing. 나와 있네요. 은 노란색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편견의 일종의 하나를 정의하고 있죠. 스테레오타입은 고정된 생각이다. 고정된 생각은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로 설명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것에 관해서 갖고 있는 고정된 생각이다. 백인은 힘이 세다. 흑인은 일을 잘한다. 동양인은 컴퓨터를 잘할 것이다. 너 못하잖아.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양인들은 수학을 잘한다. 아니잖아. 이런 거. 이게 바로 prejudice, no, stereotype에 대한 이야기죠. The most common stereotypes are general ideas about people based on. 동사는 비동사. 그래서 based on은 뭐다? pp에 불과하다. 인정? based on은 수동. 왜? 전치사구가 나왔으니까. 인정하시죠? 계속합니다. Age, gender, skin color, physical ability, economic status, or academic background에 기초를 두어서 사람들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들. 이게 바로 가장 흔한 고정관념들인 것이죠. 나이가 저래요. 나이가 많으니까 어떨 거야. 아유, 꼰대겠지. 나이가 어리니까 넌 몰라. 여자니까 힘이 약할 거야. 남자니까 너는 힘이 셀 거야.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어. 남자니까 술을 잘 먹어야지. 여자들이니까 뭐 했을까요? 뭐 꽃을 좋아할 거야. 등등. 스킨 컬러. 흑인이다. 도망가자. 그죠? 혹은 이슬람 사람이다. 테러리스트다. physical ability. 몸집이 커요. 이런 감기를 걸리고 앉아 있어요. 이런 내용이지. economic status. 돈마니까 네가 쏴. 학문적인 백그라운드. 너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공부 못할 거야. 이게 바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거죠. 우린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그러지 맙시다. 왜 그럴까요? 다음 문장에서 확인. Stereotyping is so common that most people don't even realize when they are having it. so와 that은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표현. 너무나도 뭐뭐해서 대절하다. 너무나도 흔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doing it 내지는 doing은요. 스테레오타이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y are doing stereotyping 혹은 they are stereotyping 둘 다 되기 때문에 아마도 시험에선 it을 물어볼 텐데 그 녀석이 stereotyping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근데 뭐 doing it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도 stereotyping이라 적는 게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갑니다. stereotyping의 예시입니다. Can be simple, something as simple as saying girls are sensitive. 에휴, 여자애들은 민감하지요. Boys are tough. 남자들은 터프해. 혹은 older people are conservative. 나이 든 사람들은 보수적이야. 와 같이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as에서 동등 비교 나왔고요. 그 사이에 있는 simple은 형용사인데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기 때문에 이 녀석은 형용사로 제시된 겁니다. 하지만 none of these statements are 100% true. 이러한 사실 어떤 것들도 100% 사실인 것은 없는 법이에요. 고정관념에 이어서 편견이 등장합니다. Prejudice is also a form of stereotyping. 편견이란 일종의 고정관념의 하나인데 but it's much more serious. 훨씬 더 심각한 형태죠. 노란색 나오셨습니다. 정의거든요. Prejudice is unreasonable dislike of or preference for someone or someth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해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Prejudice is 편견은 unreasonable dislike 터무니없는 합리적이지 못한 혐오 혹은 preference for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선호다. 문장의 동사는 100% 동사인 is입니다. Prejudice is 편견이란 이렇게 나왔죠.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조는 아마 병렬 구조처럼 보이는데요. 병렬은 or입니다. 병렬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뒤를 보고 앞을 보셔야죠. 뒤에 있는 preference는 선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품사는 여러분이 명사임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녀석과 비슷한 녀석이 누구냐면 앞에 갔더니 dislike라는 녀석이 명사로 보이는군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혐오입니다. 혐오, 선호 비슷하죠? 가군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근데 이 혐오라는 단어가 unreasonable이라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있어. 그럼 얘도 똑같이 수식을 받게 되는 거야. 즉 편견이란 터무니없는 혐오 혹은 터무니없는 선호가 되는 거죠. 덮어놓고 싫어하는 거, 덮어놓고 좋아하는 거. 선호, 혐오입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어렵지 않았는데요. 좀 더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오브 전치사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for라는 전치사구가 있죠. 병렬 구조는 이 단어와 이 단어를 연결했지만 이 단어랑 연결된 dislike는 오브 전치사구랑 함께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근데 for라는 전치사구가 또 뒤에 있는 preference랑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즉 병렬은 실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연결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브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나 for 뒤에는 무언가 있죠. 저 앞에 있잖아. someone or something. 이 녀석이 오브 전치사의 목적어이기도 했다는 사실이죠. 문장을 다시 써보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prejudice란 편견이란 합리적이지 못한 혐오인 동시에 선호야. 근데 dislike와 preference는 각각 전치사구를 갖고 있었으니 이 녀석의 목적어를 공유한 거였어. someone or something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빨간색으로 가면 prejudice란 합리적이지 못한 혐오인데 누군가와 어떤 것에 관한 혐오가 되는 거야. 두 번째 문장은 보라색으로 갈게요. 편견이라는 것은 결국 합리적이지 못한 선호인데 무언가나 어떤 사람에 관한 선호에 관한 것이야. 두 문장을 쓴 거예요. 근데 그 두 문장을 굳이 겹치는 앞에 있는 단어 그리고 굳이 겹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서 우리 교과서에 보는 복잡한 문장이 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편견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관해서 터무니없게 좋아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덮어놓고 좋아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복잡하게 해석했고 복잡하게 구문을 분석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오부전치사구의 유무입니다. 어법을 내면 아마 이 녀석을 빼고서 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오브와 for가 있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가시죠. 많은 사람들은 prejudice against certain religions, races, nationality, or other groups without really knowing much about them. prejudice against는 뭐뭐에 관하여 편견을 갖다 반감을 갖다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외워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without really knowing much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그 얘기는 앞에 있는 그룹이나 여기 복수의 명사들에 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좋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편견이 된다 이런 구조죠. People who are prejudiced often say things like 관계대명사 편견을 갖게 된 반감을 갖게 된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는 겁니다. Say things like African Americans are dangerous. 흑인들은 위험해. Disabled people cannot do the same things as normal people. 장애인들은 일상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만큼이 일을 하지 못해. 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죠. 자, 남아프리카에서 온 아마도 흑인이었으로 예상이 되는 그 남자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I can feel everyone staring at me. 이 동사는 지각동사야. 그래서 staring at me를 보러 봤지.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걸 느낍니다. When I down the street, 내가 걸어 내려갈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I know it's because I look different. 나는 내가 달라 보여서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보어. People avoid me because of color my skin. Because of는 전치사구. Because가 아닌 전치사라는 거 기억하시면 내 피부 색깔 때문에 나를 피한다는 것이죠. Even on a crowded subway, 사람이 많은, 그러니까 앉을 데가 없는 그런 지하철에서도 People do not like to sit next to me. 내 옆에 앉기를 싫어해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이죠. 한국에서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흑인을 보면 두려움을 갖는 그런 글이 되겠죠. The above quote is an example of prejudice felt by a foreigner in Korea. 이 펠트에다가 빨간색 칠했어요. 뭐 느껴지는 거 있어요? 수동이죠. 뒤에 전치사구 있나요? 정답. 앞에 동사 is 있나요? 그렇습니다. 얘는 pp입니다. prejudice는 느끼지 않아요. 아무리 편견이 사람이 만들어도 그게 느끼겠어?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느껴지는 prejudice. 인정? 해석합시다. 위에 있는 인용구는 편견의 예시다. 한국에서 외국인에 의해서 느껴지는 편견의 한 예시다. 이 사람은 treated differently because of his skin color. because of 아까 얘기했던 전치사고요. 색깔 때문에, 피부색 때문에 다르게 대접을 받는다. 불행하게도 It's common for us to judge others negatively based on differences. 자, 오늘의 외워야 되는 문장으로 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흔하다. Based on, 차이점 때문에. 외우시는 문장인 동시에 based on은 수동입니다. 왜냐? 능동이 아니지. 왜? 동사가 여기 숨어 있거든요. 두 번째 문법 포인트. For us. 괄호친 녀석은 파란색 전치사구이고 judge란 동사와의 관계는 투부정사가 비록 되었지만 judge, 판단하다는 동사의 뜻은 살아있다. 동사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주어가 있어야지. 그 주어 역할. 무슨 주어? 의미상 주어. 실제 주어는 아닌데 의미상 주어. 실제 주어는 투부정사. 저 앞에 있는 it은 가짜 주어. 진짜 주어였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우리가 차이의 기초를 두어서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흔하다. 명확한 해석이죠? 진짜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
Instead of thinking this way, however,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대신에 we should try to learn more before we make a judgment. 우리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훨씬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로힝야족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로힝야족. 로힝야족은 미얀마, 버마에 있는 나라에 있는 소수민족인데 그 사람들을 버마 사람들이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린 잘 모릅니다. 아유,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 저러면 저렇지 뭐. 근데 실제로 로힝야족은 그 로힝야족의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던 게 아니라 원래 인도 쪽에 살던 사람들을 영국이 식민 지배하기 편하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버마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이제 영국이 철수를 하면서 로힝야족만 남게 된 거죠. 이런 걸 전문용어로 부르죠. 낙동강 오리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모르거든요. 뭐 동남아시아는 그렇겠지. 걔들은 뭐 복잡해. 우리보다 못 살아. 걔들은 뭐 게을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미가 처음에 스페인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전멸했을 때 그리고 다 졌을 때 우리 이런 생각했죠. 아, 엄청나게 미개했구나. 아니죠. 총에 맞았고요. 칼에 맞았고요. 마지막엔 전염병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총균쇠죠. 총균쇠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다룬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편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된다. 판단을 내리기 전에 훨씬 더 알아야 보려고 해야 한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이 쓴 우리에 대한 이야기, 외국인이 먼저 알아낸 이야기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편견이라는 우리의 덫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더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원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The worst thing, 출발. Worst thing about prejudice. 편견에 대해서 최악의 점은 It can make people treat others cruelly. 동사인 make는 많이 쓰이는 동사. 무슨 동사? 사역동사입니다. treat이라는 동사 나왔고 cruel, ly 붙어있는 이 녀석은 잔인하게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가혹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편견의 제일 나쁜 점이라는 거죠. 그 사람 얘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편견인 거죠. 넌 시끄러워. 넌 흑인이잖아. 넌 백인이잖아. 잔혹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Acting based on stereotypes or prejudices, people practice discrimination. practice 문장의 동사입니다. 앞에 콤마 나와 있고 ing 출발하고 있네요. 그쵸? 분사구문이죠. 중요하니까 정리하고 갑니다. 선생님은 분사구문을 한 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ing나 ed로 출발하고 콤마나 접수사를 동반할 수 있으며 주로 뭐뭐하면서나 되어지면서로 해석되는 부사구입니다. 자, 각각의 포인트들은 있었죠. ing나 ed로 출발한다는 것은 형태적 특징이었습니다. 콤마나 접속사가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은 옵션을 뜻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세 번째, 주로 뭐뭐하면서나 되어지면서로 해석된다 그랬죠. 주로이기 때문에 다른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90% 이상은 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번째는 그렇죠. 부사구. 부사이기 때문에 위치는 어디? 랜덤하겠죠. 랜덤한 녀석이 주로 뭐뭐하면서나 되어지면서 해석되는데 거기에 ing나 ed로 출발하겠다. 쟤 그렇잖아. 그리고 콤마까지 나왔잖아. 그러면 분사구문인 거죠. 분사구문은 주어 동사가 있지 않습니다. 부사입니다. 뭐뭐하면서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뒷문장에 practice가 동사가 있었죠. 문장 돌아와서 제대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기초를 둔 채로 행동하면서 누가? 이 사람들이 행동하면서 사람들은 차별을 만들어내죠. 차별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나왔네요. 정입니다. 하나, 둘, 셋, 뿅 노란색 나왔죠? 외워야 될 문장. 정입니다. Discrimination. 차별이란 is an unequal treatment of a person or group.
전치사고 or 나왔으니까 person이나 그룹에 대해서 똑같지 않은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 이게 바로 차별이죠. 차별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It may mean that allowing them to participate in certain activities or limiting their access to work. 문장의 100% 동사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may mean not까지가 동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가 동사고요. 그리고 5월 자리에 초록색으로 병렬 구조를 표시해봤습니다. 5월 뒤에 있는 ing를 찾아보세요. 맞아요? limiting. 그러면 이 녀석과 비슷하게 생긴 녀석은 allowin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분사구문인가요? 콤마가 없습니다. 뭐뭐 하면서도 아닙니다. mean이라는 동사, 타동사의 목적으로 동명사 두 개를 배치해 놓은 것이죠. 첫 번째 동사에 allow라는 동사 어떻습니까? 많이 나오는 동사잖아요. 어떠셨죠? 맞습니다. allow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자리, 이 자리에 투부정사를 받는 동사죠. 그러면서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 하도록 허용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돌아오시면 allowing them to, 그들로 하여금 특정 활동에 참여하게 하다, not, 안 한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 limiting their access to work, 그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죠. 맥락을 보면 초록색은 not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인 may not, mean 이 녀석을 100% 동사는 여기까지만 체크하셔야죠. 그래서 not allowing과 limiting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 In other words, 그 말은 그들로에게, 그들에게 something을 주지 않는 것이다. deny라는 동사는 부인하다인데요. IO, 앞에 있는 첫 번째 목적어, DO, 뒤에 있는 두 번째 목적어에게 주지 않는다는 수요동사입니다. 수요동사는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deny라는 동사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something을 주지 않는다 해석합니다. 다른 말로 그들,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는데 그것들은 they have a right to, 그들이 갖고 있는 권리, 권리에 관한 무언가를 주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차별에 대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 흑인들이 1960년대 50년대까지도 미국 남부에서 버스를 백인들과 같이 타는 것, 혹은 백인의 좌석과 흑인의 좌석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인간이라면 본인이 돈을 내고 버스를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탈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들에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주지 않았거든요. 이게 바로 차별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흑인, 흑인은 저래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아닌 실제로 차별을 해서 그들에게 권리를 주지 않는 구조입니다.